자, 이번 시간에는 콘크리트 재료 분리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콘크리트는 이제 시멘트, 골재, 물, 혼화재 이렇게 믹싱해서 사용하는 재료인데, 이때 이제 골재가 들어가죠. 골재가 이제 콘크리트 타설 할 때 타설 속도라든가 콘크리트가 낙하하는 떨어지는 그런 가운데에서 재료가 분리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또 콘크리트가 타설될 때에 그 기둥이면 기둥, 보면 보, 슬라브에 이제 철근이 배근이 됩니다. 이 철근에 의해서 또 재료가 이제 분리돼서 여러 가지 구조적 강도를 저하시키거나 내구성을 이제 떨어뜨리는 요인이 됩니다. 교재는 161쪽이 됩니다. 정의를 보면 콘크리트 타설 시 재료의 비중차에 의해 재료가 분리되는 현상. 그래서 콘크리트의 그 재료 분리에 의해서 이제 건조 수축이라든가 크립 변형, 내구성 저하의 주 원인이 되는 게 이제 재료 분리다. 여기서 비중차라는 것은 시멘트하고 물의 자갈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물에 의해서 이제 섞이겠죠. 이 모래라든가 골재, 장골재, 굵은 골재, 자갈의 비중이 서로 다르죠. 그래서 그런 거에 의해서 타설할 때에 재료가 분리된다. 이런 현상이 이제 재료 분리 현상이 되겠습니다. 원인을 보면 시공 연도가 지나치게 크고 입도가 부정, 그 다음에 비중차가 큰 경우, 시공 연도가 이제 너무 크면 재료 이 비빔 상태가 재료가 분리되기 쉽게 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골재 입도가 이제 부정확하고 여러 가지 이제 정형화되어 있지 않거나 이런 경우, 그 다음에 비중차가 큰 경우, 이런 경우 이제 재료 분리가 일어난다. 그 다음에 시멘트의 사용량이 부족하고 거푸집 틈 사이로 수분이 이탈하는 경우, 이것도 이제 재료 분리의 원인이 되는데, 충분히 이제 시멘트가 들어가서 골재에 이제 그 비빔이 돼야 되는데, 시멘트가 부족하면, 즉 물하고 섞여서 이제 시멘트 풀이 부족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골재가 이제 분리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또 콘크리트에는 이제 물이 들어가 있는데 거푸집에 이제 그 어떤 틈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물이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경화되기 전에 이제 물이 새는 거죠. 이런 경우에도 이제 재료 분리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타설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고 지나친 진동 다짐인 경우에 이제 일어날 수 있다. 이제 타설 속도가 너무 빠르면 아무래도 재료 분리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진동 다짐을 하게 되는데, 이때 진동 다짐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진동 다짐 되면서 재료가 분리되는 거죠.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림은 이제 콘크리트 재료 분리 한 곰보가 이렇게 생긴 거죠. 지금 상당히 이 표면이 지금 거치고, 콘크리트가 지금 뭔가 그 시멘트도 좀 부족해 보이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런 이제 재료 분리가 생겨서 어떤 그 빈 공간이 이렇게 생기는 거죠. 곰보가 생기는 거죠. 곰보. 그래서 거푸집을 탈령을 하고 나면 이런 이제 빈 공간이 이렇게 생기는 현상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이건 이제 재료 분리에 의해서 콘크리트 타설이 잘못된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블리딩 현상. 블리딩 현상은 이제 여러분들 이미
과제물을 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좀 교재에 나온 걸 좀 살펴보면 일종의 제로 분리 현상으로 혼합수가 시멘트 입자와 골재의 침강에 의해서 육방향으로 떠올라 생기는 것을 우리가 이제 블리딩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약간의 블리딩은 콘크리트 타설 시에 불가피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 블리딩이 커질수록 부착력이 이제 저하되고 수미성이 나빠지는 원인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콘크리트 표면인데 이렇게 물 시멘트가 이제 이렇게 섞여 있기 때문에 콘크리트 타설하면 여기 이제 철근이 배건되어 있는 상태죠. 여기에 그 침강이 되면서 레이턴스, 즉 찌꺼기죠. 찌꺼기가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철근에 배건되어 있는 철근에 이런 수막이 이렇게 생길 수 있게 되는데, 이런 수막 현상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 표면에 이런 이제 균열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균열이 생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하고 미세 물질이 이렇게 위쪽으로 이제 뽀글뽀글 올라오는 거죠. 이렇게 뽀글뽀글 올라와서 여기 이제 그 레이턴스, 그 다음에 수막이 물이 이렇게 생기는 거죠. 이런 현상이 이제 블리딩 현상이다. 자연스럽게 이제 시멘트, 골재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밑으로 떨어지겠죠. 그러면서 이제 요 윗부분에 이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게 블리딩 현상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러한 균열은 이제 블리딩에 의한 균열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이제 레이턴스 있었죠. 레이턴 찌꺼기, 이런 형태의 표면에 뿌옇게 생긴다든가 이런 이제 찌꺼기가 이제 나타나는 현상을 레이턴스다 이렇게 얘기하고, 좀 정의를 좀 보면 블리딩으로 인해 콘크리트나 모르타르 표면에 떠올라서 가라앉은 미세한 물질, 찌꺼기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미세한 물질로 콘크리트를 이제 부어 넣었을 때 균질로 혼합되지 못하고 재료가 각각 분리되면서 비중의 차이로 물은 위로, 모래와 자갈은 이제 밑으로 침강해서 물이 증발한 후에 남는 그런 불순물로 된 미세한 물질이 이제 표면에 발생한다. 이런 이제 불순물, 아까 찌꺼기 같은 것들이 이제 남는 거죠. 이제 콘크리트 재료 분리 상태하고 잘된 예, 이제 분리 상태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잘못된 상태죠. 그다음에 이제 분리되지 않는 상태, 잘된 예를 이제 표시한 게 이제 A, B, C 있는데, 그래서 A와 B는 A 같은 경우는 이제 이어치기 부분에 이제 거푸집 상태가 불량해서 콘크리트가 이제 채워지지 않는 상태, 이렇게 그래서 상당히 이제 거칠어진 그런 상태가 되고 표면이 되고 재료 분리가 일어난 상태라고 볼 수 있죠. 아무래도 이제 이 부분에 이제 그 외부의 하중이 가해지면 응력이 집중이 되겠죠. 응력이 집중이 되면서 상당히 이제 위험한 부분이 노출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진동 다짐을 하지 않아 공곡이 많이 발생된 계단 부위의 제로 분리 상태. 그러니까 이제 적절하게 진동 다짐을 해주면 진동 다짐을 이렇게 진동이 이제 되니까 바이브레이트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안에 있는
이제 콘크리트들이 적절하게 자기 위치를 이렇게 충분히 찾아가면서 다짐이 되는 거죠. 엉성하게 있는 것보다 그런 효과를 이제 진동 다짐을 통해서 하는데, 진동 다짐을 하지 않으면 이 재료 분리 상태라든가 콘크리트 상태가 그대로 이렇게 엉성하게 있는 거죠. 즉, 요 안에 이제 공국들이 이렇게 남아 있는 거죠. 이렇게 다짐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형태가 이제 되면서 재료 분리가 된 상태에서 좋지 않은 상태가 되겠고, 이와 같이 이제 C번은 어때요? 콘크리트 타설 시 다짐 및 충전이 잘 되어서 경화된 후에 마감이 잘 된 상태. 그래서 이제 재료 분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지 않고 잘 굳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화하고 중성화인데, 이건 좀 다음에 또 얘기하도록 하고, 아마 지난 시간에 그 준비된 자료가 여기까지 진행이 됐을 텐데, 이어서 조금 진행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시방 배합과 현장 배합이 있는데, 정의를 좀 보면 계획한 비빔으로 슬럼프, 공기량, 강도 등 소요의 품질을 갖는 콘크리트가 얻어지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시험한 그런 비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비빔에는 이제 시방 비빔과 현장 비빔이 있습니다. 일단 비빈다는 거죠 지금. 근데 시험 비빔을 해서 필요한 그런 어떤 계획한 콘크리트 강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얻을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알아보는 거죠. 요구 조건은 이제 소요 강도 확보, 내구성 확보, 시공량도 확보, 소정의 슬럼프 값을 이제 확보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방 배합에는 시방서 또는 현장 기술자가 지시한 배합이 시방 배합이 되는데, 골재 입도, 장골재는 이제 5mm 표준 망재를 거의 다 통과한 것을 장골재라고 하고, 굵은 골재는 표준 망재 5mm 채에 거의 다 남는 것을 이제 굵은 골재다 이렇게 보면 이 골재 입도를 이제 필요로 하고, 그 다음에 골재의 함수 상태, 표면 건조, 내부 포화 상태가 돼야 된다. 우리가 이제 요 앞전에 골재의 그 표면이 전부 마른 기관 상태라든가 이런 지금 표면 건조, 내부 포화 상태라든가 내부까지 다 건조된 상태, 이런 것들을 이제 수분 상태 이런 것들을 배웠을 거예요. 거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골재의 함수 상태는 표면 건조, 내부 포화 상태에 해당되는 골재를 이제 사용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단위랑 그 표시는 입방메타당 이렇게 표시하고, 계량 방법은 이제 중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장 배합은 현장에 저장된 골재의 표면 수량과 유효 흡수량 및 장골재와 굵은 골재의 혼합률을 고려해서 시방 배합에 맞도록 현장 재료의 상태 및 계량 방법에 따라서 정한 배합을 우리가 이제 현장 배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골재의 입도는 마찬가지 작은 골재, 굵은 골재가 있고, 그 다음에 함수 상태, 공기 중 건조 상태 또는 습용 상태가 이제 해당이 된다. 그 다음에 단위량 표시는 믹서 용량에 의해서 1배치량으로 이제 변경해서 사용한다. 계량 방법은 이제 중량 또는 부피로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방 배합과 현장 배합의 이제 순서를 좀 보면 이렇게 설계 기준 강도를 정하고,
배합 강도, 그 다음에 시멘트 강도, 물 시멘트비, 그 다음에 슬럼프 값이 요구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구운골재와 장골재 있는데, 그래서 구운골재의 이제 최대 치수, 그 다음에 장골재율, 그 다음에 물량이죠. 단위 수량. 그래서 이제 시방 배합하고 현장 배합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콘크리트 비비기에 있어서 거듭 비비기하고 대비비기가 있다. 먼저 정의를 좀 보면 리믹싱은 이제 거듭 비비기라고 할 수 있는데,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가 엉기기 시작하지는 않았으나 비빈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거나 또는 재료가 불리한 경우에 다시 비비는 작업을 이제 리믹싱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리템퍼레 대비비기. 이 대비비기는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가 엉기기 시작했을 경우에 다시 비비는 작업을 우리가 리템퍼링 대비빔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일단 리믹싱 거듭 비비기. 아직 굳지 않은 콘크리트가 엉기기 시작하지 않았으나 재료 분리된 경우 다시 비빈다. 재료가 분리되어져 있으니까 다시 비벼서 콘크리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비비는 거죠. 그 다음에 재료 분리의 문제점은 콘크리트 강도, 내구성을 떨어뜨리고 체류근과 부착 강도가 저하되고, 그 다음에 곰보 발생으로 미관이 손상되고 강도가 저하된다. 그 다음에 블리딩 및 레지스턴스 발생으로 콘크리트 부재간 이음부 강도가 이제 저하된다. 이음부에서 이제 아무래도 응력이 집중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아까 얘기를 했죠. 대책으로는 적절한 타수 속도를 유지한다. 그 다음에 슈트에서 직접 탓을 하지 않고 중간에서 받아서 타산한다. 그 다음에 철근 배근 시 굵은 골재의 유입이 쉽도록 배근한다. 브러쉬 등으로 레지턴스를 제거한다. 가능한 재료 분리가 발생하기 전에 타설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예, 되겠고, 그 다음에 리템퍼링 대비비. 대비비기는 이제 엉키기 시작한 콘크리트에 물과 혼화 유제를 이제 첨가해서 조금 더 유동성 있게 한 다음에 이제 다시 비비는 작업을 말하고, 가수의 경우, 이제 가수라는 것은 물을 첨가하는 거죠. 한자로 보면 이렇게 가수의 경우 4시간 경공한 콘크리트의 경우 물 시멘트비 10% 증가로 슬럼프는 이제 같아지고 강도는 거의 변화가 없다. 유동화재 첨가에는 이제 30분 후에 슬럼프치는 최대가 된다. 그 다음에 유동화재 첨가 60분 후에 효력이 없으므로 이전의 작업을 완료한다. 그 다음에 유동화재 사용은 강도와 관계없이 시공 연도를 좋게 한다. 그 다음에 리믹싱과 리템퍼링의 방지법은 이제 첫 번째, 일정 시간 내를 이제 오픈 타임이라고 하는데, 일정 시간 내에 이제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몰탈, 동절기는 이제 90분, 하절기는 60분. 그 다음에 콘크리트는 동절기 120분, 하절기 90분. 그 다음에 건비빔 후 사용 직전에 물을 첨가해서 비빈 후에 사용한다. 그 다음에 일정 시간이 경화한 재료는 이제 사용하지 않는다. 여기 이제
리믹싱, 리템퍼링에 대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비빈 상태에 보면 빈비빈하고 부비빈이 있습니다. 빈비빈은 이제 말 그대로 빈 푸어 믹스가 되겠어요. 또는 리믹스. 그 다음에 부비빈은 이제 리치 믹스가 되겠습니다. 좀 정의를 보면 빈비빔이란 콘크리트의 배합 시 단위 시멘트량이 비교적 적은 150에서 250 입방미터나 킬로그램의 정도의 배합을 말하고, 부비빔은 단위 시멘트량이 300kg per 입방미터 이상의 배합을 이제 말한다. 좀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콘크리트 배합 시 부배합일수록 경화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이제 수하열이 발생이 이제 많이 되고, 따라서 이제 균열이 많이 생기게 쉽게 생긴다. 또한 빈비빔일수록 점성이 떨어지므로 적당량의 배합이 중요하다. 아무래도 이제 빈비빔이니까 점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 여러 가지 문제가 뭐 재료 분리라든가 이런 것도 생길 수 있고, 강도 이런 부분도 이제 떨어질 수, 저하될 수 있으니 적정한 배합이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배합의 목적은 소유강도 확보, 시공연도 확보, 내구성 확보, 단위 수량 감소, 이게 이제 그 목적이 되겠고, 빈배합의 특징을 보면 수하율이 적어 균열의 발생이 적어진다. 그 다음에 알칼리 골재 반응이 줄어든다. 경화 시 콘크리트의 온도 상승이 적어 서준 콘크리트 타설 시 유리하다. 그 다음에 배합 시 비빔 시간이 길어진다. 구조체 강도의 저하가 우려된다. 그 다음에 재료 분리 현상이 발생하기 쉽다. 이게 이제 빈비빔의 이제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배합의 특징이 되는데, 경화 시 수하열의 과다 발생으로 구조체의 균열이 많이 생길 수 있고, 수밀성 강도, 그 다음에 내구성이 이제 떨어진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콘크리트의 온도가 높아져 프리쿨링 또는 파이프 쿨링 등의 양생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건 뭐냐면 이제 특히 이제 매트 콘크리트라든가 이런 경우는 이제 그 굉장히 콘크리트 덩어리가 상당히 이제 크단 말이에요. 콘크리트를 타설하면 요 내부에 수하열이 많이 생기고, 이 수하열을 이제 낮춰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프리쿨링도 마찬가지고, 파이프 쿨링도 마찬가지로 이 내부에서 생기는 수하열을 수하열, 즉 온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하는 그런 작업 방법인데, 그래서 이제 쿨링 할 때에 여기 이제 굉장히 두껍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10m면 10m 이런 식으로 두껍고 굉장히 규모가 큰 매트 콘크리트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여기에 파이프를 이렇게 심습니다. 이렇게. 파이프를 심어서 여기 파이프를 이렇게 심었죠. 그래서 이 파이프에 여기서 이렇게 파이프를 이렇게 쭉 심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계속 심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차가운 물을 넣고 냉각수된 차가운 물을 넣으면 이 파이프가 여기를 지나가면서 요 안에 있는 수하열을
이 물이 흡수를 하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배출하면 여기서 들어간 물은 굉장히 차가운 물인데 여기서 나오는 물은 상당히 고온이 된 높은 온도의 물로 온수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고온에. 그럼 왜 그러냐면 여기 안에 있는 수화열을 이제 쿨링하는 거죠. 쿨링은 이제 낮추는 뭐 차갑게 하는 거죠. 열을 식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조기 강도가 높아 한중 콘크리트 탓이 유리하다. 그 다음에 비경제적인 배합이 된다. 이게 이제 부배합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과제물이 있는데, 과제물은 서중 콘크리트하고 서중 그다음에 한중 콘크리트의 특징을 좀 조사해서 PPT 자료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잠깐 마치기 전에 요 빈배합과 부배합의 그 순서를 보면 이제 설계 기준 강도, 배합 강도, 시멘트 강도, 물시멘트 비, 슬럼프지 값, 굵은 골대 최대 치수, 장골제육, 단위수량, 그 다음에 시방배합, 현장.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과제물은 이제 여러분들 준비해서 그 카페에다가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마치도록 합니다. 수고했어요.